자, 오늘 첫 번째 시간 군대 뉴스 브리핑. 오늘 최수민 예비역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비역 아니고 태역. 아, 퇴역이에요? 네. 너 왜 예비역 신청? 왜 우리 최중이는 예비역 신청하지 않았죠? 아, 네, 왜 우리 여군들은 예비군이 안 되고 퇴역이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제가 또 예비역에 가려고 했었는데 네. 네, 태역을 선택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려고 했으면 갔어야지. 어? 빨리 다음 질문. 네. 원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올해 전역한 태수민입니다. 올해 어디서 전역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줘야지. 처음 보는 분들도 있잖아. 아, 율곡 부대에서 전역한 태수민입니다. 그 보급 소대장 했었고 그 다음에 보급 장교 하고 나왔습니다. 몇 년도 임관했어요? 21년도에 임관했습니다. 학군단 몇 기로? 59기입니다. 학군단 59기로 임관해서 23년도에 전역을 한 건가요? 네. 20군번이에요? 21군번이에요? 21군번입니다. 21? 네. 와, 완전히 그냥 그거네. 네. 나랑 만났으면은 거의 소령과 소령이 소위구나. 그러네. 아, 네. 과장급이네 내가. 아, 네. 10년 차니까. 그렇게 되나요? 그죠? 제가 11년 군번이니까 11년 차이가 나네. 아, 완전히 그 애기구나, 애기. 내 그럼 뭐야? 내가 소위 때 수민이 중학생이었나요? 저가 98년생. 98년생. 네. 26살. 그러니까 그렇지. 아, 중학생이었네. 아. 중학생이었네. 내가 소위 때. 아. 어리네요, 저. 그때 그 막 국방 써봤어요? 편지 같은 거 써봤어요? 군인 아저씨들한테? 아니요. 그런 거 안 써봤죠? 네. 옛날에 나도 받았었는데 우리도. 근데 다들 저를 누나라고 부르던데요? 누나? 늙어 보여서 그래요. 수민이 양이 네, 보기보다는 나이가 좀 돼 보이죠? 인정하죠? 저는 성숙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자, 네. 오늘 뉴스 뭐 준비했나요? 세 가지 뉴스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뭐 복장이 진짜 아나운서네? 그렇게 한번 또 뉴스를 하는데 네.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입고 왔습니다. 본인이 이루지 못한 아나운서의 꿈을 네, 여기서 저희 채널에서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뉴스 뭐 준비했죠? 첫 번째 뉴스는 좀 말이 많은 사건이죠. 최상면 사건 총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김상우 채널에서 무려 9번 방송했습니다. 지금 9번 정도 방송을 했고 안 보신 분들은 좀 보고 오시면 좋은데 한 번에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임라인별로 사건을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까지 정리된 거. 네. 7월 19일 강북 예천 내성천에서 이제 실종자 한 명이 발생을 했고요. 20일에 이제 14시간 만에 시신이 수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 해병대 수사단 1광역수사대 초동조사를 시작했고요. 연결식이 그날 이어지게 됩니다. 28일 결과가 나와서 조사 결과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지휘부가 가실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족 설명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0일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장관한테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모두 과실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에도 이첩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사건이 일어나면 군에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경찰에 이첩을 하게 된 걸까요? 이제는 군은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7월 1일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이첩을 하게 되기로 법이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경찰이 이첩을 하지? 이랬는데 조사를 경찰이 수사하면 그 은닉하니까 그쵸. 은닉하고 은폐하고 막 숨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빨리 이첩을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이제 국방부 결재를 30일 날 했습니다. 30일 날 이렇게 이첩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상하게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놓고 그 다음 날에 보류하라 라고 합니다. 이첩 보류를 하라. 참 이게 좀 제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상훈님 생각 어떠신가요? 다 아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일 날 이제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는 통화가 있었다라고 의혹도 있고요. 자, 술렁이고 있는 와중에 8월 30일 날 이제 8월 3일 날 이제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이 돼요. 네. 네, 보직해임이 되고
그다음에 13일 날 해병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네. 박 전 단장이 13일 날 회부가 되고 나서 9월 30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최중희. 네. 그래서 뭐가 됐죠? 다 넘어갑시다. 지금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기각됐습니다. 기각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 벌어진 게 최근 거 뉴 업데이트 뭐 있어요? 뉴 업데이트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좋아. 네, 어제 나온 소식인데 17일 날 이제 전 박 전 단장이 검찰 수사에 다시 재출석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정말 저는 총체 난국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로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방부 장관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고 새롭게 신원식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신원식 의원도 조금 많이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의 표명을 했던 것 자체가 좀 사건에 여러 가지 있던 게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라도 지금 이 뉴스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갑자기 그걸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건 네. 너도 같이 싸우려고 나랑?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약간, 지금 네. 아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마무리 짓지 않고 갑자기 네.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리고 갑자기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걸 보면서 네. 좀 놀라웠다 그런 뜻이죠? 맞아요. 근데 총체적 난국이네요 정말. 네. 아까 뭐? 총체적 난국 아닌데 난국적 총체 무슨 섞어서 말했는데 아까? 춘추 전국 시대. 뭐 네? 요즘 MZ들이 네. 어휘력이 이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어휘력 총체적 난국이라고 안 하고 난국적 총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저 어휘력 총체 난국적이라고 했나? 그 아니. 총체 난국적이라고 했어. 총체 난국적. 여러분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아무튼. 진짜 네 억울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결론은 뭐 최근에 박 대령님께서 조사를 받으러 갔나요? 또? 네 어제 이제 조사를 받았다라고까지는 내었는데 그 뒤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그냥 언급 자체가 이제 좀 특이한 뉴스는 없었는데 이제 출석만 했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고 최중희 생각은 좀 어때요?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진실이 무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8월 며칠이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박 전 단장 측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단위 기록 수사가 있다. 그런 기록 수사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진실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났지 않나.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왜 사의를 표명해? 당당하면. 그렇죠. 갑자기 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간다 이거죠? 아니,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네 도망가는 겁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난 도망간다고 안 했는데 물어본 건데. 도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뭐 네. 이종 장관이 갑자기 사의를 네. 표명한 것도 어이가 없고. 네. 그래서 아무튼 진실은 승리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진실이 승리하는 시간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네. 한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추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네. 진실이 밝혀지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라면 네. 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었으면 안 그랬지 애초에. 저는 사실대로 애초에 말하고 장관이 결제했다가 저의 그때 판단을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많은 게 정상이냐 그게? 저의 장관 자리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 사실대로 얘기하면 잘리지. 아니 그래도 막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더 위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럼 사실대로 말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사실대로 말을 하고. 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으면은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그죠? 최수근 상병 네. 관련된 일은 좀 제발 좀 빨리 좀 처리 좀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치 그 싸움으로 번지면 그러니까 안 애초에 돼요. 딱 하나야. 네. 본질은 하나. 사단장이 개입했냐 안 했냐. 맞아요. 사단장이 죄가 있냐 없냐로 된 건데. 음. 뭐 전 항상 주구장창한 얘기지만 결론은 사단장만 처벌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길어질 얘기도 아니야. 그 애초 사단장이 본인 책임진다고 한 번 했잖아. 그럼 그때 빨리 뭐 보직 해임을 하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자리를 내려오든지. 사단장이 아직도 임무수행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빨리 내려와서 뭐 본인이 석고대죄를 하든 뭐 부모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든 그렇게 해도 좀 마지막 명예도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그런 업적이나 본인의 진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게 티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계속 그래서 옮기지 언급되는 않았나. 네. 약간 계속 언급되는 게 작년 흰남도 태풍. 네, 흰남노. 네, 흰남도 때 이제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라고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그렇지. 나오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제 구두발로 가가지고 되게 국민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질타를 받아서 여론이 되게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두 신고 가서? 네. 신림동 구두 사건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1사단장이 많은 사람들을 구조를 했다라고 해병대에서 이제 장갑차 띄워가지고. 기사가 나가지고 이번에도 또 근데 장갑차를 한번 또 띄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실패했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이제 장갑차를 띄워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 그게 근데 엄청 기사가 많이 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치하를 했다. 치하라는 말은 이제 부하를 칭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라는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외압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고 조금씩 확실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다 아시니까 네. 또 계속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네.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뭐 얘기했듯이 캡틴 김상호가 9번을 다뤘다고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거 최수근 상병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다루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맞아요. 저가 어떠한 유튜버도 네. 어떠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최수근 상병에 관련해서 이야기 다루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심지어 6대전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야기 이외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9번 말고 더 언급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금 유튜브 공식 채널에 나온 것만 해도 벌써 9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안타깝다 이거야. 도대체 맞아요. 이게 아니 왜 누가 봐도 이 뻔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원흉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왜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다음 뉴스 준비된 거 있나요 또? 네, 또 이것도 참 이념 문제인데요. 이념 문제라고 막 사실 이게 왜 또 이 순간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홍범도 사건. 네. 홍범도 네 육사에 이제 5명의 운동가들의 흉상이 세워져 네. 있습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육사에서 직접. 그래서 이게 참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도 원래 배를 만들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띄우려면 이제 진수직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진수직을 할 때 홍범도함을 딱 그죠. 명명을 했는데 홍범도가 이슈화되면서 홍범도함도 이름을 한 명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한명재정위원회에서도 논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항일 무장 독립운동으로부터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큰 업적을 낸 장군인데 홍범도 한 명까지 이름을 바꾸냐. 그러면 거기 홍범도 함에서 이제 생활했던 뭐 대원들 다 뭐 어떻게 가치가 사라지지 않겠냐 하면서 해군들도 엄청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고 있더라고요. 해군에서는 뭐 그럴 사실 없다. 네. 바꿀 사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뭐 검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해군의 대변인이 나가지고 우리는 안 그러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의논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국방부가. 네, 정말 네. 그 해군 총장들이 정말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해군 참모총장인 황기철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적이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육사에서 흉상을 옮기거나 한 명도 바꿔야 된다는 건 이런 건 국방부의 정치권의 월권이다. 월권이다. 저도
아 그렇지 월권이네 생각해 보니까. 완전 월권인 거죠. 왜냐하면 한명재정의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황기철 대장님이 얘기한 건 좋은데 아마 네. 사람들 많은 또 반발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황기철 대장님은 문재인 정권 때 보훈처장을 하신 분이라 그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막 안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네. 나는 도대체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홍범도상을 이전하는 걸 매우 찬성합니다. 그쪽 그 라인 쪽에 총동문회나 그쪽에서는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부터 홍범도상 세울 때부터 네. 교수들이 반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쵸? 거기는 옮기려고 해. 김상훈님 채널 그 제목이 육사는 좋겠다. 훌륭한 동문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언급을 하셨잖아요. 거기도 하고 그 네. 다음에도 했었죠.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 왜곡이 조금 시작됐다. 아버지 같은 분과 그리고 아버지는 다르다. 네. 정확히 바꾸면 안 돼 영상을. 네, 한 10번 계속 봤죠. 돌려보고.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10번 보시면 저처럼 그냥 이 정도는 떠들 수 있다. 네, 무튼. 근데 그렇지. 근데 아버지 같은 분과 아버지는 달라.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좀 그래.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은 내가 아버지처럼 모셨어. 근데 이제 와서 아저씨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쵸. 약간. 이제 와서 생판 남처럼 막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도 나를 아버지처럼 모셨던 분이면 내가 아버지처럼 리스펙하거나 그러니까 뭐 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예우는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막 완전히 막 남도 아닌 거의 적 수준으로 막 뇌물차게 내보내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게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홍범도 훈상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국방부가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차라리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김상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좋은 곳에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반발이 조금이나 덜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건 육구사 생도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논쟁에 계속 올라가 있고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육사 후배들이다. 젊은 장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맞아요. 육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쵸. 선배들이 똥 싸놓은 건데 심지어 현역도 아니야. 전역한 선배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전역하고 사회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선배들이 오히려 후배들을 더 망치게 하고 있는 거지. 그 캡틴 김상우 채널 들어가 보면 그 육사 생도들 생활관 사진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활관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체중이 아주 개념녀 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 전 개념녀는 아닌가? 네, 무튼 그 생활관 사진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아요. 안 보신 분들은 라이브 끝나고 한번 봐보세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지금 홍범도 사건이 사실 작년 9월에 신원식 의원이 처음 언급을 했었어요. 장관형 붕짜자 붕짜 원시경 했다 이거죠. 네, 붕짜자 붕짜 아니 따라하면 안 되지.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작년 웃으면 안 되는데. 야, 붕짜자 붕짜 왜? 안 내려오면 쳐 들어간다 몰래? 저 어제 붕짜자 붕짜 대단한 신분이야. 노래도 잘해. 아니 근데 못하는 게 어제 없어. 진짜 근데 어제 라이브 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붕짜다 붕짜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서 네. 네. 근데 그 구독자분들도 되게 채팅 많이 치셔. 붕짜다 붕짜가 뭐야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이제 금기어요 이제 우리 국군에서는 붕짜자 붕짜 부르면 안 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노래 부르면 바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금기어예요 금기어. 네, 금기 노래고. 네, 웃기면 네. 근데 무튼 이제 자, 어쨌든 작년 9월에 이제 신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9월에 얘기해놓고 그때는 이슈화가 안 된 거예요. 여기. 근데 이거 웃긴 게 그래 맞아. 신원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 근데 2021년도에는 또 홍범도 신도에서 그 의병 활동에 대해서 그분들이끼리 우리 대한민국이 때 그런 글을 썼단 말이야. 자기 페이스북인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변할수록 사람이 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저번에 어디 국회에 가가지고 육사 동문들 데려다가 막 육사에 뿌리는 독립군이 아니야 반드시 제거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한 말이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강감찬 일진문도 다 동상 세워야 됩니까? 막 그랬단 말이야. 홍범도도 조선 의병 활동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동상을 세워야 되냐 하면서 강감찬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생도 중대는 뭐 학군 출신은 잘 모르겠지만 육사 생도들 중대들 보면은 네. 김유신 중대, 네. 감강찬 중대, 네. 이순신 중대 오. 그런 장군 이름으로 된 중대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1중대가 뭐 이순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김유신 다 있어. 근데 홍범도 중대는 없잖아. 근데 그 순간 그 말한 것도 동상은 없지만 의미는 갖고 있거든. 그쵸. 그 리스펙에 대한 그 존경에 대한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원시경이 그런 얘기하길래 좀 뭔 소리 하나. 그 김유신 중대도 있고 다 있는데 육사에도 사관학교에 다 있는데 좀 아쉬웠고 아무튼 홍범도상 철거는 뭐 제 피셜로는 젊은 육사인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생도들은 거의 네. 내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생도들이 지금 엄청 피곤해요. 왜냐면 자기 학교가 이슈가 되잖아. 네. 안 보려고 해도 뉴스가 나오니까 생도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그것 때문에도 많이 현타가 오는 생도들도 있고. 그쵸. 결론적으로 이 논쟁은 미래 세대 우리 후배들에게 절대 좋은 영향이 아니다. 또 어떤 야당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범도 사건을 가져오는 건 앞서 언급했던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눈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계속 그 야당에서 얘기를 근데 하고 눈돌리기라기 있죠. 하기에는 눈돌리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냥 국방부가 계속 악수를 두는 거죠. 최순실 사명 때도 지금 네. 다들 이제 국방부 장관을 막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이것까지 겹치니까 거기다가 악수에 악수를 두는 거죠. 아 근데 참 그냥 저는 그때 지금 역행하고 있는 동영상 하나 있거든요. 네. 그 홍범도 유해를 이제 다시 송환할 때. 네, 송환할 때 네. 홍범도 장군의 홍범도 장군님 이제 우리나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군 소령이 막 네. 하죠. 저는 그때 좀 그래도 감동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러니까 네. 뭘 떠나서 일단 우리가 네. 모시고 왔으면 네. 누가 모시고 오라고 했냐고 홍범도 장군님 제발 모셔다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모시고 왔으면 그분에 네. 대한 예우를 하는 건데 이제 와서 그거를 막 그 이념 전쟁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근데 네. 또 철회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국민적 아니야 지금 반발이- 육사에서는 네. 철저하면 육사에서는 지금 하겠다고 와. 공언했어요. 왜냐면 네. 뭐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더인데 육군사관학교 총동문회 그런 동문들 쪽에서는 찬성한다니까. 지금 육사 교정이 많이 안 하잖아. 네. 이거 오지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육사만 바라봤자 그 어른들 네. 그 말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 그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옮기는 게 대부분 찬성이기 때문에 육사는 반드시 옮길 겁니다. 근데 참 저는 근데 이제 육사가 네. 옮기게 되면 이제 벌어질 일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육군사관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동을 한다던가. 서울에 있을 명분이 없어 이제. 야, 니들 독립군의 뿌리도 아니고 니네 뭐 뭐 니들이 스스로 이렇게 뿌리도 아니라고 하니까 니들이 거기 있을 이유가 니들 역사와 전통이 있냐 그러면 니들은 필요 없다. 그럼 육사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철퇴를 후배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후배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야. 진짜 저는 후배들을 네. 위해서 정말 선배들이 지금 자기들 어떻게 뭔지 모르겠지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행동이고 아무튼 네. 여러분 시간 없어요. 다음 뉴스 뭐가 있죠? 다음 뉴스는 진짜 재밌는 뉴스. 네. 사실은 심각한 뉴스. 네. 바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 김정은이 이번에 9월 9일 날 이제 민간인 무력 열병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병식을 보고 야 지금 재미없어 그거. 아이. 재미없잖아.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열병식 보고 뭐 무기 사오고 뭐 무기 구경하고 그런 거 아니야? 스텔스 뭐 비행기 구경하면서 아니, 근데- 와 사고 싶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뉴스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뭐요? 김정은 어린아이처럼 궁금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처럼. 비행기 보면서 뭐 군침을 돌렸니 뭐 비행기 좋아했다 그런 내용 아니야? 댓글도 되게 재밌어요. 뭐? 댓글 제가 피식 안 하면 네. 제가 머리 박겠습니다. 해보세요. 댓글이 뭐였냐? 정은이 로켓에는 진심이구나. 점점점. 뭐 차라리 정은이가 한국 오면은 로켓 배송 받으면 뭐 기겁하겠네. 이게 재미없어요? 웃기다고? 재미없어요. 이게 MZ 웃기다고? 세대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요? 재미없고요. 아니, 지금 진짜. 더 중요한 게 뭐야?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 네. 9월 추석 때 20일. 간부들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야 될 거 아니야. 너 어떻게 간부들 출근하는 거 어떻게 본인 추석 때 출근했어요? 너 안 네. 했죠? 저 했어요. 안 했잖아. 꿀 빨았잖아요. 꿀을 빨긴 했지만 어쨌든 전 출근은 했습니다. 당직이어서? 네. 그러니까 그건 당직이니까 출근한 거고. 저 지금 맨날 야전 부대에 있는 간부들이 이번 연휴가 기니까 연휴를 못 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부대 출근하는 행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영상만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김상우 채널. 그래 지금 간부들이 명절을 앞두고 네. 모든 부대가 명절이 기니까 간부들 순번 짜가지고 당직사관 이외에 출근해가지고 부대 운영하라고 막 그 지휘관들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연휴에는 연휴답게 쉬어야 되는데 왜 통제하냐 이거지. 특히나 우리 육군, 해군하고 공군은 안 그래요. 육군, 뭐 해병대도 그러겠다. 해병대도 거의 육군이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야, 너 같으면 너 직장 다니는데 연휴인데 나오라고 나오겠냐? 아니요. 근데 돈 돈도- 주면 나오지. 특근 주면은. 근데 돈도 막 10,000원, 20,000원밖에 안 안 줘요. 준다니까? 아니 연휴인데 또 부대 활동 나오는 거 돈 안 줘요. 초과 근무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막 그것도 해야 돼요. 윷놀이? 해야지 당연히. 축구도 윷놀이 하고 당연하지. 심판 봐야지. 애들 편차 주고. 윷놀이하고 축구하고 막 단결 활동 뭐 할지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또? 이미 짰지 다 끝났지. 이미 오 결제 마이 받았지. 갓. 그 일주일 동안 뭐 하고 놀지 이제 짜서 애들 누구 간부는 나와서 심판 보고 누구 간부는 나와서 뭐 시상식 하고 뭐 하지. 또 제사도 지내고? 당연히 그건 해야지. 근데 그 제사 문화도 좀 그래. 이제는 네. 우리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우리 집도. 저도 안 지내요. 우리 집은 원래는 그런 걸 철저하게 했는데 응. 지내긴 지내는구나. 근데 이제 많이 축소됐어요. 음식도 많이 축소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소도 안 내려가고 우리는 이제 음. 뭐 그 전에 미리 갔다 온다던가 간소화가 되는 건데 오히려 군대는 왜 그런 그런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좀 남아가지고 전 간부도 출석시키고 하는지. 저 약간 제사 받을 때 좀 상처받은 적 있어요. 뭐요? 그 제 동기가 있었는데 네. 그 돼지 머리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네. 저 같다고 해가지고 아 돼지상이다 얼굴이. 네. 그 얘기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아니 제사 아니 왜 하는 제사 거야? 저도 재작년에는 부대에서 돼지상 보면서 제사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작년 당직. 창문이니까 출근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직은 썼어요. 본부근무대에서. 당직을. 네, 당직을 본부근무대. 솔직히 여군들 당직 쓰면은 많이 먹을 거 많이 주죠. 네, 솔직히. 먹을 거 많이 주죠. 진짜 많이 엄청 준다. 나는 여군들 네.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여군들 우리 부대 하사 한 명 있었는데 그냥 겹칠 일이 별로 없었지. 아 여군들 근무하면 혹시 먹을 거 많이 주죠. 네, 제가 달라고도 했어요. 그럼 왜 병사들 그때 이거 얼마나 받는다고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확실히 막 병사들이 갖다 줘요. 간부들이 갖다 줘요. 먹을 거를. 둘 다 갖다 줘요. 간부들도 갖다 줘. 고마워요, 이게 어쩔 수가 여러분. 없구나. 근데 고맙습니다. 확실히 그렇긴 하죠. 내가 다른 여군들도 물어보니까 네. 엄청 준대. 그 편지 쓴 애들도 있고 막 그런다며. 그쵸. 있는데 저는 이제 말 되니까 응. 별로 없었어요. 인기가 좀 떨어졌지 않나. 근데 편지 주는 애 받아는 봤어 편지? 근데 지어내지 말고 받냐고 물어보잖아. 저는 받진 않았고 네. 그냥 진짜 약간 쪽지 하나 이런 포스트잇 거. 같은? 네네. 편지 이런 거 말고 저는 편지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 편지를 왜 받아? 뭔가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요. 이거 아니 동료로 아니 전우 얘가 지금 부하지 부하잖아 얘네들은 그냥. 아이 부하지만 그래도 음.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본인보다 나이 많은 병사도 있었죠. 그럼요. 무서웠어요. 왜요? 막 야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음. 누구누구 병장아 이거 해라 막 이렇게. 반말 네. 좀 그래서. 네. 아. 반말 네. 근데 제가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제가 야 이거 해 이러는데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조금 무서워. 병사가? 네. 어이가 없네. 근데 괜찮았어요. 저는 강하기 때문에. 뭐 강한 게 아니 쫄았잖아. 아니에요. 마음은 야, 너 뭐야 이렇게 쫄았지만 해야지. 저는 마음은 쫄았지만 음. 그렇지만 겉모습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강한 여자기 때문에 네. 근데 야 이거 해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네. 뭐 오늘 또 뉴스 있나요? 세 가지만 준비하는 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네. 세 가지만 준비했어요. 세 가지만 해왔어요? 네. 아무튼 다음에는 좀 이렇게 육대전도 좀 보시고 육대전 관련된 이슈는 없었어요? 6대전 아무튼 다음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네. 많은 걸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딱 30분 채웠고요. 죄송. 오늘도 열심히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 네. 오늘 첫 소감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구나. 아무튼 다음에도 뉴스 보강해서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첫 게스트는 바로 저희 학교 후배이자 지금 머니캡틴으로 활동 중인 우리 머니캡틴님과 거듭남님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온라인 저는 20살 때부터 군생활해서 13년 군생활하고 작년에 전역해서 온라인 셀링하고 있는 머니캡틴 박호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듭남이라고 하고요. 옆에 계시는 박호진 대표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온라인 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온라인 셀러가 뭐예요? 온라인에서 물건 팔면 온라인 셀러입니다. 네. 그건 뭐 그냥 다 갖다 팔면 다 셀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팔 수 있으면 셀러입니다. 아니 뭐 자기소개 그거밖에 안 해? 군생활한 거는? 군생활한 것도 얘기해줘야지. 군생활한 것도 얘기합니까? 그렇지. 예, 저는 20살 때 병사로 이렇게 좀 빨리 갔다 와서 제 꿈을 이루려고 20살 때 친구랑 동반 입대를 했는데, 네, 군생활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 부사관이 괜찮아 보여서 현역 부사관을 지원했고, 부사관 생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부사관 좀 그때 당시에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장교가 되기 위해서 3사관학교 입교를 해서 2015년도에 임관을 하고, 저는 향로공대대라고 그 강원도 인제에 있는 거기서 소대장, 정보장교 그리고 작전장교 이렇게 하고. 향로봉 12사단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생했네. 네, 그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사 스페인어반 가서 6개월 좀 이렇게 스페인어 배우고 이제 학군단, 세종대학교 학군단에서 10개월 근무를 하고. 꿀 빨고. 네, 꿀 빨고. 근데 사실 꿀이 아닙니다, 거기가. 또 왜 꿀이 아니야? 진짜 꿀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10개월 서울에 있었는데 4개월을 계산에 살았습니다. 서울 생활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계산해 그렇다고 해서도 뭐 빡센 거 아니잖아요. 계산이 빡세, 인지가 빡세. 인재가 빡습니다. 그러니까 꿀 빤 거지 뭘. 꿀은 아닙니다. 아무튼 꿀을 좀 빨았다고 치고. 훈육관에서? 네. 그리고 이제 고군반 갔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군반 몇 등 했어요? 제가 3등? 근데 전체 상등 아니고. 또 그 육사 형님들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사실 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족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고, 아무튼 저는 교반에서 3등 해서 그냥 원스타 상장 받았고. 교육 여단장? 네, 맞아요. 여단장 상장 받고 이제 705 특공. 거기서 중대장 하고,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전역에 대한 그 새싹이 자라올라서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전역을 하기 위해서 103항공대대라고 마지막 항공부대에서 군수과장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했고. 근데 거듭남 씨는 뭐 군인 출신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저는 부사관 전역했고요. 원래 이제 군인이 꿈이어서 그 상호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마이스터고 군특성학과에 진학을 해서 원래 이제 유급지원병으로 입대를 했어야 됐는데 딱 저 때 이제 민간부사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민간부사관 15-8기로 보병으로 임관해서 이제 그 대표님이랑 같이 705 특공에서 4년 정도 이제 그때 딱 창설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기가 111에서 113으로 이제 특공병으로 바뀌어서 그때 보병에서 특공으로 바뀌었다. 특임 보병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보병 출신이에요? 네, 원래 111로 들어가서 이제 그 초급반이랑 이제 다 부사관학교에서 받았는데 막상 특공 가니까 박격포를 안 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전역했습니다. 원래 박격포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60mm 이제 배웠는데 특공 가니까 K1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 둘은 군 생활 때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2년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옆 지역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사실 그냥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였습니다. 한 2-3개월 겹쳤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전역 자원이었었는데 마침 딱 박호진 대리님이 이제 옆중대 중대장님으로 오셔서
그때 얼굴만 봤고 이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 네, 이름은 얼굴만. 서로 모르고. 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서로 그랬겠네. 쟤 박대위? 그때 제가 그랬겠네. 저랑 이거 네. 거짓말 아니고 저희 국지도발 훈련할 때 어. 이제 이하 2분의 1톤 뒤에 같은 네네. 차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전역을 다음 달에 네. 한다고 해서 저는 속으로 저 새끼 나가서 뭐 하려나 군대가 그 최고의 직장인데라고 생각했었던. 그때 본인도 그때는 저는 그때 완전 그 뼛속까지 군인이어서. 네, 참군인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속으로 네 근데 이제 전역을 하고 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한테 해줄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또 전역하는 저도 후배들 선배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생활이 좋으면 계속 군생활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군생활이 싫은데 억지로 뭔가 막 사회는 지옥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회는 지옥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슴이라고 해야 돼? 뭘로 해야 돼? 이거 사슴입니다. 사슴입니다. 사슴이에요? 네. 네, 저희 근데 원래 얼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좀 어울리네 저게 사슴 가면이 닮았는데 얼굴이랑 실제 얼굴이랑? 좀 약간 감사합니다. 귀염상이라서 약간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할 때 주임원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뭐 할 거냐. 네. 근데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지민선님 까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저희 주무사님 엄청 저한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와서 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둘 다 이제 전역을 하고 지금 잘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 머니캡틴님은 제가 전역 초 때 네.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그 앞자리가 숫자가 4자리가 아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3자리였는데 네. 3자리에서 높은 3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앞자리가 뭐 4자리에서 이제 네 맞습니다. 숫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숫자도 뭐 1에서 2, 3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넘어갈 때 있고 못 넘어갈, 넘어갈 때도 때도 있고, 있는데,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도 1은 무조건 넘는. 1은 넘는다. 네, 그 맞습니다. 거둔남 씨는 그때 당시에는 저를 처음 봤을 때는 문화생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머니캡틴 밑에서 이런 말도 따까리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닭갈이는 아니고 저한테 네. 배움을. 그때 당시에는 그거 아니 문화생 아니었어? 아닙니다. 그때 제자. 그러니까 제자는 문화생이지. 뭐 그럴 수도. 예. 지금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의리를. 있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전역을 하시고 지금 온라인 셀러 그런 거 한다고 하시는데 네. 요즘에 세상에 돈 버는 게 정말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맞습니다. 보면서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진짜로 뭐 맞습니다. 글 하나만으로도 돈 버는 사람, 사진 하나로만 돈 버는 사람, 그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외모나 그런 뭐 몸매 이런 걸로도 돈 버는 사람, 맞습니다. 뭐 웃기는 능력으로 돈 버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오늘 해주고자 싶은 좀 돈 버는 이야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전역할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역하는 플랜을 3가지를 짰었습니다. 내가 군생활 계속하는 플랜 1안 2안 내가 소령까지만 하고 바로 전역해서 예비군 동대장 하는 플랜 3안 그냥 바로 의무복무 마치고 바로 전역해서 뭐 군무원 하는 플랜. 다 군대 안에 머물러 있는 거네. 전역을 해도 생각을 뭐 군무원 해야지 이런 것밖에 못 합니다. 사실은. 다 그렇죠. 아주 현역 다 그렇잖아. 맞습니다. 다 하나야. 소령 진급하거나 군무원 가거나 아니, 전역해서 예비 전력이나 그런 것도 시험 보거나.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맨날 대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밖에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다른 다양한 경험을 군대에서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부대원끼리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회 동아리. 그런 데서 축구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 뭐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나와서 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경험을 많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군인들끼리만 놀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도 좀 민간인 친구를 사귀어라. 제가 부사관 할 때 저희 참모장님이 되게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부사관들 다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서 너네
친구 예를 들어서 군인 일주일에 2번 만날 때 민간인 친구 5명 만나서 사귀어라. 그래야 이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다.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든원 씨? 우선은 저는 어떤 케이스냐면 책 때문에 사실 사회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고3 때부터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다 군인 관련된 컨텐츠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군인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때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향은 조금 실질적인 방향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 꼭 나가서 뭐 사업을 하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꼭 뭐 이런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보다 저희 진중문고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책들을 조금 많이 읽었으면은 이게 방향성이 많이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중문고에 있는 책들은 다들 막 그런 거잖아. 무슨 그 뭐지?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닙니다. 아, 저희 많이 달라졌나? 선배님 책 안 읽으신 거 여기서 책 안 읽으신 거. 진중문고? 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프니까 청춘이다였는데. 근데 요즘에 네. 사실 저도 전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저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특공 중대장을 하는데 요즘 진중문고 잘 나오나 보죠? 요새 신간들 거의 다 들어옵니다. 역행자 그런 거 그런 거 다 나오나? 들어올 겁니다.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뭐 부해철 차선 돈의 속성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우리 때는 다 한국 소설, 약간 그 뭔가 문학적인 또는 뭐 북한 뭐 6.25 소설 막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많이 보고 주니 한국 소설 그런 거 많이 왔지. 근데 요즘에 자기계발서도 자기계발서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때는 제일 센세이션한 게 그거였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 잠깐 하자면은 사담인데 내가 옛날에 고군만 교육받을 때 초군만 교육받을 때 그때 아프니까 청춘 나왔을 거야. 네. 나 초군만 때 소위 때였을 거야 그때. 그때 막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데 교관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얘기를 해줬어.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수업하기 전에 뭐 네. 10분 사담 하잖아. 내가 중간에 깼어. 그래서 그 교관님 얘기하길래 동기한테 내가 야, 근데 교관님은 왜 자꾸 아프리카 청춘을 얘기하는 거야. 야, 아프리카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프리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그때 교관님이 그거 듣고 빵 터졌거든. 아주 사담을 해봤습니다. 그 교관님이 나중에 정작과정으로 와요. 그래도 정작과정에 보자마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과장님 아니시냐고 해서 그때 기억이 있었습니다. 잠깐 딴소리 했고요. 네, 뭐였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책 때문에 책. 사실 전역을 결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통제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쵸. 막 밖에 막 잘 못 나가게 하고 거의 뭐 그때는 뭐 이산 가족이었죠. 좀 군인 약간 때. 감옥 느낌도 살짝 그쵸. 나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특공이라서 저희가 중대장인데도 5분 전투대기 부대에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실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중문고 가서 책을 조금 읽었었는데 그때 읽었던 게 이제 뭐 MJ 드마코 부해철 차선 그런 책이 있었구나. 네, 그거랑 이제 뭐 김승우 회장님 돈의 속성 그걸 딱 보고 여기는 조금 그때 당시에 여기는 좀 아니구나. 근데 본인이 원래 돈을 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막 내가 막 육군 대장이 돼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군인이었는데 이제 생활을 좀 해보고 하니까 사실 저 혼자 살면 상관없는데 저도 이제 막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 우리 가족한테 좀 이렇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일단 결혼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을 내가 만약에 육군 대장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를 하면서 사는 거를 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럼 돈을 어떻게 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돈 벌려면 사업해라 라는 게 그런 책들에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나는 나가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했습니다. 705 특공연대에서. 705 특공연대가 약간 그 돈 벌어다 주는 부대인가요? 다들 거기 전역을 하고 돈을 버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 연대장님 안 좋은 사람이었나? 연대장님 괜찮으신 분인데 네. 근데 다들 왜 전역해? 근데 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시는 지휘관 분들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제가 그 계급까지 안 올라가 봤지만 제 3자가 봤을 때 이게 내가 저 나이에 저 계급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고 자식들은 뭐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나 혼자만 막 뭐 어디 시골에서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그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에 왔을 때 막 애기들 반겨주고 그리고 여가 생활 하고 싶을 때 막 같이 뭐 예를 들어 롯데월드라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휴가 때나 될까 말까 하고 휴가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상 걸리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뭐 전역한 얘기는 너무 길어졌고 지금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전역을 꿈꾸는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네. 전역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가 좋아서보다는 나가서 할 게 없어서 혹은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맞습니다. 전역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전역하는 친구들이 네, 뭐 두려워서 못 나오거나 뭐 할 거 뭐 할 때 없어서 못 나오거나 뭘 해야 되느냐 당장 해야 될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경험 또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 독서도 사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빨리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FM대로라면 제 욕 먹을 각오로 그냥 진짜 전역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주말에 그냥 놀지 말고 저는 알바라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래 네. 경험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봤을 네. 때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알바라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 근데 뭐 나보다 어린 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 매니저가 나보다 돈을 뭐 훨씬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다가 아 내가 이게 할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나도 나가서 고깃집 차려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런 거를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데 사실 뭐 나와서 하면은 그만큼 보수도 없는데 그 시간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저 만약에 진짜 동생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 친동생이 만약에 그렇게 군복무 간부로 하고 있다가 전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권은남 씨는 뭐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진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군대에서 준비하는 게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막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저는 뭘 했냐면은 일단 돈을 많이 모았고요. 제가 이제 부사관 월급 받으면서 한 700, 7천 정도를 모았거든요. 4년 동안. 그래서 그걸 모았고 추가로 독서도 계속 하루에 정말 많으면 한 권 읽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 저도 주말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때 위투 지역이 의정부까지여서 의정부에 있는 뭐 강연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 분들이랑 최대한 많이 교류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전역하면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엄청 막막했고 특히 저는 이제 20년도 3월에 전역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전 전역식을 못했어요. 그때 아마 부사관분들 전역식 못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해서 전역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엔딩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더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역하고 루틴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역하면은 진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이 많다는 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 전역 전에 최대한 뭐 독서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시드를 많이 모으고 그리고 전역 이후에는 솔직하게 그냥 하루에 8시간 독서하는 그런 루틴도 잡아도 좋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내가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전직하는 뭔가 그런 시기를 강제적으로라도 만들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전역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라. 네네. 우리 이제 머니 캡틴님은 뭐 사회 경험을 좀 미리미리 좀 해봐라 네, 라는 맞습니다. 조언인 거고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거듭남님은 미리 그 뭐랄까 플랜을 잘 짜놔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경험적인 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라. 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맞습니다. 얘기가 야 요즘에 난 항상 그래서 후배들 두고 오면은 야 머니 캡틴이라고도 있고 온라인 행보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검색해 보면은 뭐 거듭남이도 있고 검색해 보면 참 많은 군인 출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연락 한번 해봐라. 메일 보내보고 그리고 찾아가봐라. 만나준다. 안 만나줄 거 가지고 다 만나준다. 만나서 밥을 얻어먹든지 네가 사든지 뭐 조그만 커피 사들고 쳐들어가든지 해서 많이 만나다 보면 뭔가 길이 열릴 것이다.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공통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거듭남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전역하자마자 이틀인가 3일 뒤에 바로 태국으로 떠났어요. 네, 그때 격투기 선수의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루도 지체하기가 싫어가지고 전역하고 퇴직금 입금되자마자 바로 3일 뒤에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전역하는 친구들이 당장 전역하고 다음날 뭐 할 건지. 이건 병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다들 이게 전역은 하고 싶은데 하고 다음날 뭐 할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 맞습니다. 그 우리 후배 중에 한 명 있잖아. 네. 갑자기 전역하네. 네네. 그거 어떻게 걔도 좀 방황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방황하지 않으려면 전역하는 좀 플랜이 미리미리 필요하다라는 좀 저도 공감되는 내용인데 지금 두 분 다 온라인 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좀 시장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또 이거 하나면은 막 약간 아시잖아요. 네, 뭐 강의파리 하냐, 뭐 광고하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저는 근데 뭐 그런 말 저는 걸러 듣는데 일단은 오프라인 창업 지금 선배님 이번에 하셨잖아요. 네. 얼마 드셨는지 사실 뭐 정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잖아요. 그죠. 오프라인은 최소 못해도 거의 근 1억이 들죠. 그죠? 그래서 저도 전역하기 전에 제가 이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저도 1인 샵을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막 무슨 막 1인 국수 이런 회전율 빠른 거 또는 무인 아이스크림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적어도 내 돈 뭐 3천에서 5천은 들어가고 최소 5천 대출 받아서 서울에서 하려면 더 들고 네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쫄보라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망하면 그게 온전히 다 회수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온라인 사업은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 44,000원 그것만 내면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사업에 되게 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안 드니까. 사슴은 어때요? 사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온라인 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셀링일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일 수도 있고 뭐 광고 대행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온라인 사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많이 질문 받거든요. 뭐 온라인 사업, 온라인 셀링 레드오션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리고 머니케팅 대표님께서 얘기했듯이 자본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프라인보다는 덜 들어가겠죠. 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부사관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제가 전역했을 때 24살이었는데 보통 이제 의무복무하면 26살, 7살에 전역을 많이 하세요. 20대 중반이잖아요. 저도 20대 지금 중반인데 20대 중반 대한민국 남성이 돈 벌기 정말 쉬운 사업이 저는 온라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갑자기 마무리가 갑자기 온라인 저는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이 돈 벌기 좀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나는 이 이론이 있어. 85년생부터 한 95, 6년생까지는 정말 돈 벌기 좋은 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꼰대를 당해봤고 적당한 그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좀 그런 부정행위 같은 그런 악랄한 세대에 당해보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오는 그런 그 MZ들을 우리가 견뎌내기보다 했고 네. 특히 군대에서는 그래서 약간 낀 세대다. 그래가지고 멘탈도 웬만큼 갖고 있고 추진력도 웬만큼 갖고 있고 거기다 우리는 컴퓨터를 처음 도입될 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들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했다고 한글부터 키는 것까지. 요즘 세대들은 컴퓨터를 게임으로 시작하잖아. 아 맞습니다. 우리 때는 먼저 이 문서나 그런 워드나 업무를 먼저 한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받아들였는데 요즘 세대들은 컴퓨터를 게임기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업무적으로 쓸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엑셀이나 이런 파일들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와 인터넷 이런 것과 또 거기다 플러스 약간 뭐 이런 막 인간관계는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맞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딱 우리 세대들을 보면은 돈 잘 버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이 나이대가. 아 맞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 혹은 나이가 많더라도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증폭적이지 않은가. 근데 지금 좀 돈 잘 버는 분들은 이 온라인 안 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없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가 뭐 물려받은 걸 한다든가 그 엄마가 뭐 칼국수집 예, 한다거나 뭐 이어져 내려온 걸 하는 분 제외하고는 사실 오프라인도 무조건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해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이 많으시는 쉽지 또 않다.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도 온라인 마케팅을 다 해. 예를 들어 돈 들어서. 제가 뭐 타일 시공을 하더라도 온라인 마케팅이 없으면 그럼. 뭐 뚫어놓은 거래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나는 이제 항상 우리 가게에 후배들이 오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멘트가 몇 개 있거든. 페인트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미장하는데 얼마인 줄 알아? 그래서 너 미장하는 막내가 하루 얼마 버는 줄 알아? 그래서 얼마 버니까 8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일하거든. 얼마 받는 줄 알아? 하루 일당이 25만 원이야. 애들이 다 이래 다. 군인들은 25만 원이면
그 자기가 일당이 거의 10만 원이라 생각을 하니까. 근데 군인들도 그만큼 노동을 하잖아요. 진짜로 어떤 부대는 간혹 뭐 간부형무실 짓거나 할 때 페인트도 본인들 네, 친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가치가 세상에 많이 변했는데 군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놀래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 막내가 50살이다.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저걸 하면 자꾸 인터넷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뭐 페인트 칠 잘하는 법,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법, 잘하는 뭐 미장공 찾는 법 이런 식으로 영상 올리면서 너의 가치를 올리면은 100% 너한테 된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뭐 이런 온라인 얘기하게 됐는데 네. 아무튼 지금 두 분 다 온라인 셀러로 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어떤 걸 팔고 있나요, 대충? 뭐 해외에서 그냥 구매 대행으로도 팔고 네, 팔릴 만한 제품들을 찾으면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도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의생들 중에 좀 잘 되는 친구들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아. 네, 잘 네네. 됐고 지금 거듭남님은 원래 뭐 했는데요? 저 원래 그 하기 전에는 전역하고 뭐 다단계 세일즈도 하고 그 이후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자전거 배달하다가 이제 대표님 유튜브 보게 돼서 제가 그때 이메일 보냈거든요. 이메일이 이런- 왔습니다, 진짜.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달라 어. 해서 이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럼 나도 그러면 수강하겠다 해가지고 돈 내고 수강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네. 돈 내고 그러면 됐습니다. 자전거를 팔았다는 거면 자전거를 배달했다는 거야? 자전거 배달했죠. 자전거로 배달 아니 네. 자전거를 배달? 자전거로 배달 쿠팡이츠랑 이제 어. 배민 그 있어요 배민 원이라고 알아요. 그거랑 한 1년 정도 그 노량진 고시원 살면서 배달하면서 연명하면서 음. 대표님 강의 듣고 저도 이제 오기 주말반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잘 되고 지금 그래서 못 타고 다녀요. 지금은 뚜벅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안 타는 거지. 네네. 제가 봤을 때 네. 돈이 있는데 안 산다고? 제 생각에 좀 무리하면 음. 그래도 카이엔은 탈 수 있습니다. 아 무리하면 카이엔 탈 수 있다고? 근데 오. 제가 지금 면허가 없어서 면허가 없다고? 내년에 뭐 나이가 몇인데? 산다고 저는 맨날 지금 97년생입니다. 뭐 딱 헛살았네? 왜 면허가 없어? 죄송합니다. 군생활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 군생활 할 때 저 면허 없으면 제가 어때 써먹지 못하잖아. 제가 근데 연구 강의를 잘해가지고 제가 면허가 없다고? 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배달했구나.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못 타가지고 아. 신호를 모릅니다. 대박. 근데 그 진짜 그 고시원에 살다가 진짜 머니케팅을 만나서 네 맞습니다. 배워서 정말 그렇게 됐다고요? 네, 거짓말 안 네, 해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 아니까 네.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네. 또 사람들은 사짜라고. 네, 저는 근데 그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깨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아니니까. 네,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뭐야 거듭남님이 그 문화생일 때부터 내가 봤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까이엔 탈 수 있다 이거야? 카이엔 탈 수 있잖아. 있잖아요. 가능한데 표정이 탈 수 있습니다. 네, 탈 수 있어요. 가능한데 네. 안 하려고 합니다. 뭐요? 그 돈으로 이제 더 사업하려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네. 지금은 이제 해외 브랜드를 가져오려고 어. 그쪽 이제 멕시크 스페인 쪽인데 네. 유럽 브랜드를 가지고 오려고 대표랑 컨택도 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팅해서 이제 브랜드를 가져오려고 좀 돈이 그- 좀 많이 들어서요. 네네. 지금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재밌네. 대단한 그래서 친구입니다. 머니큐티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뭐 강의 열심히 하고 네. 기본적으로 그거 하고 이제 지금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이제 더 브랜딩하기 위해서 상품군 추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다른 브랜드를 지금 또 하려고 계획하는 게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기로 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캡틴 네, 상이. 그것까지 하면 이제 사실 그 나루토처럼 분신술 네.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마디씩 해주시죠. 이제 진짜 끝이에요. 마지막.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그냥 군생활 싫어서 사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홧김에 던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추천 안 드리고 왜냐면 막상 나왔을 때 내가 뭔가 방향성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진 돈만 이제 까먹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꼭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저는 군생활 하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 하면 군에는 진짜 안 좋은 건데 전역을 해서 될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전역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사면 그 중사로서의 그 계급 그리고 자기가 맡은 직책을 100%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군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간 다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 군충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거기 있는 게 야 군충이 너무
독한 표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너무 센데 이거 표현이? 그러면 이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아, 네, 편집은 안 되고. 편집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분들 있어요. 소령인데 소령만큼의 받는 봉급만큼의 일을 안 해요. 다 후배들한테 전가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군에서 빨리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군이 싫어서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와봤자 어차피 여기서 안 돼요, 사회에서는. 근데 자기 임무 수행 100% 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땡땡대대에 뭐 중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랭킹 3 안에 들면 전 나오면 무조건 500 이상 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이 데리고 있던 팀원들 중에도 걔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와서 500만 원 그냥 바로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방향성만 잘 정해서 나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은요? 저는 이제 부사관을 했다 보니까 정말 그치. 많이 느끼는 게 저는 24살 때 전역해서 사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이 어리니까 이제 병역도 면제됐으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군 생활했던 이제 선임 부사관분들 뭐 중사 7년 차 근데 이제 아이 있고 군 생활 엄청 잘한 분들 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나와서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이 때문이라도 나와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부사관분들 그 정도 이제 고생에 역치면은 나와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첫 게스트니까 뭐 좀 더 네. 나왔어야 되는. 더 나왔어야 되는 거지. 고민 사실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시면 좀 아쉬웠어. 아무튼 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또 재미있는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많이 갖고 와주시고.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니캡틴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아유, 거듭남 씨도 채널 있나요? 저는 블로그를 하는데 네. 제가 그 사업 1일차부터 됐어요. 그만 네. 홍보하시고 블로그 있다고요? 예, 링크 남기겠습니다. 링크 남긴다고?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엄마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대한민국 보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또 이렇게 전문가이신 우리 안종민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국가보훈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군 장교 출신이고 안종민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 행정사무실은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이나 소방관, 경찰들이 다쳤을 때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이런 보훈 관련해서 다치고 뭐 나중에 추후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람은 4,000명 중에 300명? 10%는 안 되네요. 8%? 네네. 네. 그럼 뭐 그 절차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다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전역 전에 이제 6개월 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약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절차는 3단계예요. 네. 일단은 군에서 훈련 중에 다쳤는지 직무 중에 다쳤는지를 이제 요건 심사라고 해서 심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얼마나 다쳤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종합해 가지고 심의 의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 절차가 이제 까다롭고 물론 까다로워야겠죠. 아무나 보상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까다로움을 넘어서 거의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선배님이 지금까지 맡았던 굵직굵직한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강철 부대가 3가 나왔나요? 강철 3 나왔죠. 그렇죠. 이 강철 부대원들은 그러면 군에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군에서요? 네.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네. 과연 받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앞서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선배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또 보험 관련해서 좀 이슈가 몇 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 사람들이 알만한 거. 사람들이 알만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2연평해전 인원들 네. 이번에 이제 23명이 참전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국가유공자가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갑판장을 했던 이혜영 원사님 이번에 제가 도움을 좀 드려가지고 전상 국가유공자가 됐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천안 생존자들 제 예전에 네. 도와드려서 많이 국가유공자가 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밖으로 외부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쳤던 분들이 있고, 예전에 한번 여기 출연했을 때 나영윤 나영윤 중사님. 그죠, 인버덕스 게임 가가지고 네. 그분,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 친구는 소멸시효로 인해서 상해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굵직굵직한 거 참 많이. 그렇죠. 한 5, 6년 동안 공익 활동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알기로도 선배님 이쪽 관련해서는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겸손하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전문가는 그 숨은 고수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뭐 숨은 고수들이 약간 브로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저번에 한번 그 걸렸다가 지금 그게 한 30명 정도. 네네네, 맞아요. 행정사 하시는 분 한 분 저기 나왔잖아요. 네. 현부신 브로커랑 네. 뭐 좀 다치는 거 브로커 하듯이 하는 사람들. 요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현부심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행정사들이 전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대에서 지금 현부심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네. 그래서 모 연예인도 네, 그렇죠, 걸리고,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운동선수도 몇 명 네. 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받아야 될 친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않은 저한테도 친구들이 그런 걸 지금 요즘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한테도 많아요. 저한테도 현부심 물어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현부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부심 오면은 나는 진짜 현부심 올라고 오는데 이등병도 올라고 오면은 제가 모든 인간은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딱 100일이 지나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커피를 갖다 주셨는데 아무튼 커피 선배님 사주시는 겁니까? 네. 아유, 잘 마시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그 강철부대 관련해서 특수부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시는데 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강철부대에 나오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에 특전사 또는 뭐 707, UDU, 뭐 HID 이런 분들 지금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과연 군에 다 다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인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공작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무했던 분들, 네. 그리고 이제 강철부대에서 지금 나오는 뭐 대테러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그 훈련 중에 다쳤어요. 특히나 예를 들어 건물 레펠을 하다가 네네네네. 다쳤단 말이죠. 레피하다 다칠 일이 뭐가 있어요? 레펠하다가 다칠 일이 뭐가 있냐면 벽에 부딪히나요? 떨어지는 거? 낙상? 그쵸, 낙상이죠. 그래 낙상을 했는데 이제 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겠죠. 아작나죠. 아작났어요. 그런데 지금 육군본부에서 판정을 개판으로 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설명만 제가 해주죠, 이제 선배님.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 요도를 보게 되면 네. 건물 레펠을 하면 우리가 네. 보통 D형 고리하고 네. 팔자고리하고 해가지고 하네스를 다 입고 그죠, 하네스. 건물 레펠을 하죠. 네. 네. 사진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네. 치면은 그렇죠. 그거 하다가 이 D형 고리가 아시겠지만 그 잠금 장치가 그렇죠.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 잠금 장치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럼 그 쏙 빠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잠금을 했는데 네. 여기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어. 불량이 나가지고 중간 내려오는 김에 이게 풀린 거예요. 풀렸는데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장갑이 끼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와야 되니까 25m 높이에도 내려오기 네네네네.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손으로 내려온 거죠. 네. 이제 한 손으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안전로프줄도 우리 레펠을 해봐서 알잖아요. 네네네네. 옆에 안전로프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감당을 못해가지고 매트에 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추가 이제 골절이 당한 거죠. 이런 경우가 한 번만 있냐? 저한테 문의된 게 몇 건이. 근데 그분은 누가 봐도 명확히 훈련으로 다친 거니까 그렇죠. 공상이잖아요. 공상이죠. 네. 공무상으로 다친 게 공상이죠. 그렇죠. 공상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훈련 중 다친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고 들으시면 근데 이제 그 대테러 작전에 그럼 레펠이 건물 레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죠. 네.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직무수행이 아닌 훈련으로 판단을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직무생이 아니면 걔네들이 건물을 왜 타요? 그렇죠. 뭐 유해창을 닦으러 가는 것도 근데 아니고 날바는 것도 이제 아닌데. 이게 이제 대테러 작전 교본까지도 제가 보니까 침투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레펠이에요. 네. 교범도 나와 있으면 네, 훈련이 교범에도 맞잖아요. 나와 있어요. 근데 네. 규정되지 않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어디서? 육군본부에서. 왜요? 뭐 일과의 시간 이후에 했나요? 일과 주게 했죠. 부대 일지에도 나오니까 딱 명확히 나와요. 다 훈련 계획표에도 나오고. 왜 다 그러는 나오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친 인원들은 다 그렇게 공상을 판정을 받았나 봤더니 그렇게 받은 거네. 다 규정에 준하지 않는 규정에 확인되지 않는 그런 훈련 중에 받았다라고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지금 육군본부에서 판정을 할 때 그게 2-3-1이라고 하는데 네. 규정에 준하지 않는 그 공상 기준표에 나와 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무 수행으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이유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 때문이에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대테러 훈련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대테러 훈련하면 레펠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네. 레펠 타고 들어가서 막 창문 유리창 발로 깨부시면 들어가가지고 막 팡팡팡팡 쏘고 막 연막탄 던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훈련이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워딩 이해가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워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군인사법에 딱 보면 그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색정찰, 네. 수색정찰하고 그다음에 뭐 교육훈련, 네. 뭐 훈련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정해져 있는 걸 제외하고 뭐 첩보활동 이런 네.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 수행으로 판단을 해요. 대테러 훈련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왜 그렇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걸 어디서 판정할까요? 병원에서. 아닌데? 그러니까 공상 판정 육본에서. 공상 판정 6번에서 하겠죠. 네. 6번 어디서 할까요? 6번 인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저도 인사 쪽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육군본부 의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 의무실에서 한다고요? 네, 의무실 산하에 보건정책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네네네네네. 이제 판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이제 법률상에는 15명 이내로 위원회, 15명, 30명 이내로 간사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 봤더니 한 명 판단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건물 레펠하다 다쳤습니다라고 간사가 얘기해 주면 이거는 2-3-1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규정상 그러니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직무수행에 해당됩니다. 그럼 땅땅땅 끝.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강철 애초에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모든 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매주로 팥으로 매주를 썼습니다. 매주네요. 팡팡팡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고 이게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국방부에서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전공사상을 신청하면 보통 2-3개월 내에 다 심의 판결이 됐어요. 네. 똑같이. 네. 근데 지금 10개월이 걸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육군본부에서 땅땅땅 2-3-1 네. 아니면 2-3-9 아, 그런 규정이 뭔가 있습니까? 그런 군인사법 기준표에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재심사를 엄청 많아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국방부에 전화해보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럼 애초에 처음에 걔네들이 잘해줬으면 뒤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재심이 안 생기니까 행정부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애초에 판단을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판단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근데 2-3-1이 나오면 뭐냐? 2-3-1이 뭐라고 되는 거죠? 뭘 알아야 우리가 대화를 할 거 같은데요? 그렇죠. 2-3-1이 뭐냐면 네. 2-1-1부터 2-2-6까지 네. 여기까지는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지금 아무것도 그렇죠. 몰라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근데 몰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2-1-1부터 2-2-6까지가 이제 궁금하죠. 네. 이 2-1-1은 지금 강철부대 인원들, 네. 특수부대.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GP, GOP 근무하는 인원, 네. 그런 인원들이 수행하는 직무나 교육훈련이 다 2-1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니라고. 그다지 네. 2-1로 시작하는 거는 머릿속에 딱 나오죠. 네. 그냥 쉽잖아요. 아주 특수부대 네. 또는
파병 가거나 네. GPGOP. 수색대, 그다음에 DMZ. 2-2는 뭐냐면 일반 부대에서 훈련이나 유격 훈련이나 저같이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런들 뭐 승진 훈련장에서 화력 시범 보이거나 이런 훈련들 한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2-2로 해요. 네, 2-2. 네. 그거에 의하지 않는 훈련을 2-3-1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해가 안 되죠. 전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시청자들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대테러 작전을 했어도 대테러 훈련을 했어도 이거는 규정에 의하지 않는 직무수행 훈련이다라고 육군본부에서 하도 판단을 하니까 재심이 가는 거죠. 근데 누구나 재심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 재심 그래서 엄청 늘어나고 있어. 그럼 재심하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뭐 행정사를 통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또 뭐 하겠죠. 근데 10개월이 시간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레펠 훈련이 그거 아니라고 표현해요? 왜 아니라고 표현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보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왜 보상의 문제가 나오냐? 2-1로 판정이 될 경우에 국방부에서 보상금을 줘요. 그거를 장애보상금이라고. 네네네. 병사건 간부건 동일하게 줘요. 네. 그리고 간부도 유일하게 국방부에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장애보상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보상금을 주려면 2-1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GP나 GOP 또는 대테러 전술, 잠수나 뭐 잠수함이나 네. 이런 특수부대 훈련 이런 거를 했을 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했잖아요. 대테러. 그렇죠. 근데 했는데 왜 안 주냐고요? 2-3-1은 대테러 작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뭐 어려운데 이거. 다른 사람 선배님 빼고 다뭐 이해 못하는 거지 뭐. 그래서 2-1 했잖아. 근데 왜 2-3-1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다 이런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재심을 하고 있다. 네, 재심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단순히 개인 실수입니까? 아니 뭡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 실수가 아니죠. 제가 이제 그 네. 자료를 다 봤는데 네. 10년이 넘은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네스가 2008년도에 생산된 거예요. 그럼 몇 년도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최근에? 그럼 하네스가 2008년에 만들어졌으면은 거의 12년, 13년, 14년이 된 건데. 그렇죠. 그럼 하네스는 사람들이 무게가 실린 거니까. 그렇죠. 실밥이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밥이 좀만 뜯어져도 교체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 하나의 그 매달리는 그렇죠. 생명줄 같은 거니까. 네. 근데 그걸 10년 넘게 쓰니까 다 해지고 낡았군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입었던 거 하나.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D형고리의 기영골이. 잠금새 부분이 마모가 된 거죠. 네. 근데 그 마모가 된 거를 결합했는데 될 줄 알고 결합했는데 네. 이게 내려가면서 풀린 거예요. 어. 거기에 장갑이 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을 빼고 왼손으로만 내려오다가 청 떨어지고. 네.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다. 한 명이 아니라. 네, 여러 명이다. 근데 그 지금까지 내가 707이니 뭐 특수부대니 뭐 이런 레펠은 그쪽이 많이 타잖아요. 네. 대테러 훈련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렇죠. 애들이 네. 707이나 그 특전사 특전사 인원들. 인원들 네. 중에 특임대 정찰 네, 네. 옛날 정찰대가 지금 네. 특임대라고 하죠. 그 인원들이 레펠을 주로 많이 탈 텐데 네. 한 번 뉴스에 나오거나 언론에 알려진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다 안에서 뭐 다 마무리하겠죠. 또 간부들이니까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간부들이니까 근데 얘기도 만약에 그 병사들이 했으면 뉴스 나왔겠다. 병사도 뉴스에 나왔겠죠. 대부분 간부들이잖아요. 간부들이라 이제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도 우리 군에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군수법 관리 규정도 찾아봤어요. 네. 정확해요. 마모가 발생하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네스 같은 경우는 그 업체 얘기해 보니까 지금 남아돈대요. 새거. 하네스가 새 거가. 네. 근데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뜯어지면 그냥 교체해도 된대요. 근데 왜 안 주냐고. 근데 왜 2008년까지 아직도 돌아다녀요? 제가 뭐 지금 뭐 행보관이 안 꺼내는 거 아니야? 시장물자에서 그거? 행보 담당관이 안 꺼내주는 거 아니에요? 중대 선임관이 안 끝내는 거 아닐까요? 창고에 아껴두려고?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만 보여주려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핵심. 그게 사고 나자마자 다 회수됐더라고요. 사령부에서. 지금 다 새 거고. 그쵸. 사고 나면 바로 그 장비는 다 회수. 사고 난 장비는. 근데 뭐 유일하게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공을 했고. 사진 오늘 보여주십니까? 그렇죠. 갖고 왔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조사 들어가면은 뭐 그 장비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네. 이제 사진 장비로 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철부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다쳤던 분들은 지금도 이제 해당 부대를 욕하고 있어요. 네. 포상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1-1, 2-2-2, 뭐 2-3-1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나는 내 주특기가 있고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직무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하다 다쳤으면 네. 포상을 해줘야 돼. 당연하죠. 이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 다쳤다. 그러면 2-3-1 줘도 돼. 이렇게 나눠서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육군본부에서 거의 2-3-1. 아니 누가 봐도 임무 수행을 했는데 왜 그렇게 주냐 이거.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돈 안 주려고. 장애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장애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와. 왜 그러냐면 장애보상금이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에는 1.88배를 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요 인원 같은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인원이 보상금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이 사람은 4단계예요. 네. 그럼 4단계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병사도 받을 수 있고 간부도 받을 수 있는 게 장애보상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4급이면 일반 병사는 1,600만 원 정도 받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간부인데 특수직무 공상을 받았다. 그러면 약 2배, 1.88배를 받아서 약 3,0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3,060만 원을 주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떨어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러면 그게 큰 돈도 아닐 텐데. 그렇죠. 병원비는 다 대줘요? 병원비는 다 대주죠. 다행이네. 그나마 네. 다행이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하나. 이제 이 장애보상금을 특수직무를 했던 인원들을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은 다 맞춤형 복지에 보험이 들어가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법령이 2020년도에 군인재해보상법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블로그에 딱 들어가 보면 딱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일반 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한 단체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일반 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특수직무만 빼놓고 너희들은 다 보험에서 받아라. 나라에서 안 주고. 네. 근데 아시지만 저도 다쳤잖아요. 네. 저도 무릎을 다쳐서 지금 국가유공자인데 네. 그때 장애율이 18%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 지금 단체 보험으로 18%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아요 저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옛날에 받았거든요. 네. 그때가 2007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장애율이 3% 이상이었어요. 그럼 무조건 줬다고 네. 네. 후유장애 보상금을. 근데 지금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1% 이상 장애율이 나와야만 주게 돼 있어요. 21% 이상 장애율이면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릎 수술 2번 했는데도 17%인가 18% 나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20% 넘겠죠. 그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다 잊고 지낼 것 같은데. 잊고 지내죠. 그래서 유일하게 아까 그 강철 부대원이 장애보상금 못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방부에서 이 사람은 그 연금을 내고 있었으니까 네. 국방부 상위연금에 비해당. 네. 그리고 비해당 됐고 이 사람이 지금 국가공자는 신청 중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애보상 단체 보험에서 후유장애 진단금만 받았어요. 그 국방부에서 주는 거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어지럽다.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지금. 저도 어렵고 지금 시청하는 사람들도 다 듣다가 뭐 받았다고 그러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걸 못 받았어요. 네, 딱 하나 받았어요. 보험에서. 얼마입니까? 그게 아마 지금 3천만 원 정도. 보험. 네. 그러니까 군에서 받은 게 아니라 네.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거죠. 보험인데 이제 단체 보험이지. 단체 보험에서. 네, 단체 보험. 지금까지는 한 개밖에 못 받아. 4개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한 개를 받았다. 근데 명백하게 레페 훈련 하다가 다치신 건데 네.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은 정말 접근하기가 아예 어렵군요. 그래서 보훈 전문 행정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지금 이제 많이 전화 오는 게 이제 어머님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입대만 시키면 끝이 아니라 입대 후에 다치는 게 너무 많아요. 1년에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가 군대 가서 다친 인원들의 총 진료 횟수가 110만 회예요. 네네. 그렇게 많다고요.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리고 1년에 의병 전역
의병 전역을 하는 가서? 인원들이 한 2,000명 돼요. 네. 그 2,000명들은 그래도 안내를 좀 받아요. 네. 어떻게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이제 수도통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다 안내 책자를 다 나눠준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 안 다친 인원들은 이제 아무 안내도 모르고 나왔다가 더 악화되는 경우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또 이제 장애보상금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아, 다들 잊고 지내는구나. 저녁하고 깜빡하고 잊고 지내고 그죠? 하다가 우리가 보통 소멸시효가 5년 정도 주잖아요. 네. 그때 나영윤 네네네네. 5년이었잖아요. 네. 장애보상금은 6개월. 6개월. 와, 그 너무 가혹하네. 가혹하죠.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못 받죠. 그러니까 전역하고 기뻐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네. 이제 뭐 해야겠다 싶으면 까먹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너무 짧은데. 그 우리가 이제 다쳤어요. 네. 다쳤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 근데 이제 허리나 무릎 같은데 많이 다쳤어요. 이제. 네. 다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고 나서 이제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을 했어. 네. 그럼 후유장애 진단을 끊는데 6개월 걸리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장애보상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받죠. 아. 이게 법을 만들 때 그러니까 딱 돈이에요. 아, 교묘하게 했구나. 돈 때문이야. 어. 그러면은 이거를 법도 그렇게 개정해 놨는데 그러면 타고 올라가 보면 아까 말한 공상 판정도 왜 2-3-1이 나올까? 결국 돈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하는 UDU 지금 이번 UDU 난리 났죠. 나와서 왜요? 뭐예요? 강철 부대에서 나왔죠. 나왔어요. 네. 날린 거 있어요? 뭐 논란 있어요? 아니요, 논란은 없는데 뭐 사격도 엄청 기가 막히게 아, 예, 하고, 맞아요. 잘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예. 왜 그러냐면 HID는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네. UDU가 누구지? 막 네네.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철 부대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은 부상 받으면 보상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실제로는 보상을 잘 못 받는다. 그쵸. 왜 받기가 그러냐면 어렵다. 이제 제가 이거 하나 하고 UDU 출신도 저한테 30년 전에 이제 근무하신 분도 아직도 하나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분 선생님 혹시 비둘기 부대는 아세요? 들어봤죠. 비둘기 부대 그 저번에 회장님 저 찾아오셔가지고 얘기 나눴는데 나도 네. 모시긴 할 건데 그 UDU랑 또 비둘기 부대랑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또 UDU는 또 비둘기 부대 또 인정 안 하더라고요. 네, 싫어해요. 둘이서 엄청 네, 싸우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얘기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뭐 선배님 말해준 사례도 있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들을 얘기해 주실 텐데 일단은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다쳤습니다. 우리 부대원이. 네. 내가 중대장이나 간부로서 대대장으로서 우리 부대원이 다쳤어요. 훈련 중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가 뭡니까? 우리 부대원이 다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지휘자도 그리고 본인도 이 세 명이 다 동일해요. 근거를 유지해 줘야 되겠죠. 네. 다친 근거를. 뭐 예를 들어 부대일지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의무대에 보내서 왜 다치게 됐는지 경과를 명확히 적어 두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의무대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병원에 보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대일지를 잘 작성해야겠네요. 결론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에 뭐 중대 전수 훈련이 있었다. 그런데 중대 전수 훈련에 참가했다고 하는 훈련 계획표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부대일지에 이번에 뭐 작게 시행 훈련 중 아니면 뭐 훈련 1일차 이렇게 써놨죠. 거기에서 누가 하면 대위 김상호가 다쳤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대위 김상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대 보내서 어떻게 다쳤는지 적어놓게 시키고. 근데 부대일지 대충 우리가 보면 다들 그런 거 안 적어놓잖아요. 안 적어놓죠. 다 훈련하는 근데 것만 이게 적어놓지. 어디서 문제냐? 제가 이제 소방공무원하고 얘를 비교를 해봤는데 소방공무원은 진짜 꼼꼼하게 적어놔요. 네.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다치니까 네네네. 나중에 그런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고. 동료들 도와주는 건 서로. 그렇죠. 동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K군대는 네.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서로 숨기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발병일지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 이분도 예를 들어 발병일지 딱 보면 뭐 그냥 그때 사실만 있을 뿐 예를 들어 D형고리가 불량이었다. 뭐 이렇게 하네스가 2008년. 그러면 또 왜 너 불량 썼냐고 중대장이나 그렇죠. 그 간부들한테 뭐라 하니까. 그렇죠. 야 하네스 불량인데 너 왜 보고 안 했어라고 그렇죠. 가니까. 야 군수 담당관 너 뭐 했어라고 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빼는구나 쏙. 그렇죠. 그냥 떨어졌다라고만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있고 퍼즐이 많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하네스랑 어떻게 한다? 회수. 그렇죠.
이 퍼즐이 맞는구나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큰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를 그 날짜에 다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대 일지에 적었다. 대위 김상우 오늘 뭐 중대 전술훈련 중 다쳤다. 그러면은 의무대 가서 바로 갈 수는 없겠죠. 며칠 지나서 아 그때 중대 전술훈련 때 뭐 하차 전술을 하다가 난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군의관한테 기록을 남겨놓죠. 그러고서 조금 더 이제 뭐 아프다 그러면 이제 군병원 가서 그 기록을 동일하게 남겨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객관적인 의무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을 시작을 못 해요. 그럼 또 개인이 찾아야 되는구나. 개인 찾아야 돼요. 그럼 또 전역한 사람들도 부대 가서 달라 그러면 또 부대원들 안 도와주고. 그렇죠. 안 주죠. 막 안 주고 막 안 그렇죠. 알려주고. 그거 이제 찾는 것도 일이죠. 와 퍼즐이 만나지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핵심이 그러면 만약에 최근에 군생활 하셨으니까 다쳤어요. 네. 제가 이제 반대로 내가 다쳤는데 어디서 보상을 받는지 어디서 알아볼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지.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육군본부 홈페이지나 예를 들어서 공군본부 홈페이지나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냥 거기에 보면은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와 있을 줄 알고. 네네네. 요즘 애들은 뭐 휴대폰으로도 다 찾아보잖아요. 안 나와 있잖아.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내가 보기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 나와 있어요? 육군만 조금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해군도 그냥 개념만 나와 있어요. 네. 공군은 아예 없고. 아니, 군인들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 그렇죠. 공군은 아예 없고 홈페이지에서. 아. 해병대는 해병대 그런 게 어딨어요 해병대가. 어? 해병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나요. 한 3년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군도 얘기하고 공군도 얘기하고 홈페이지 좀 바꿔라. 네. 왜냐하면 지금 1년에 다치는 인원들도 많고 지금 이게 너무 부실하다.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아, 근데 난 사실 우리 만난 게 3, 4년 됐잖아요 벌써. 그렇죠. 선배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서 맞다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가장 장교들이 모르니까 그때 좀 많이 쇼크를 받았단 말이에요. 선배님 얘기하시면서 야 맞네 장교가 우리가 안 배웠구나. 초급만 고급만 이런 거 안 배웠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랑 주구장창 하고 다니는 선배님 영향을 받아서 간부들이 뭘 알아야. 근데 또 중요한 게 간부들이 알아도 선배님 말씀처럼 정말 그 아다리가 많네요. 이게 밝힐 수가 없네. 그렇죠. 왜냐면 나의 잘못이나 우리 부대원들 잘못이 묻어 있는 거잖아. 네. 막 다쳤다. 그 다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자세하게 하자니 누군가 마음에 걸리고 그렇죠. 혹은 내가 징계받거나 내가 조사받을까 그렇죠. 두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친 거를 이렇게 잘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거의 10년 차까지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네, 네. 이분들이 그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느끼는 점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조직에 충성을 다했어? 아 그때 배신감을 느끼는구나. 그렇죠. 배신감을 느껴서 이 자료들을 사진 자료들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 자료가 안 들어가면 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와. 그거를 갖다 증거 자료를 저는 다 채택을 하는 거고. 야. 이게 문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저랑 상담하면서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 그럼 나는 지금 2-1을 받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물어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대테러 작전을 하다가 다치셨고 이게 교범상에도 나와 있고 건물 레펠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또 이분이 또 특수근무 수당을 받고 있어요. 대테러 작전 네. 갑종으로 해가지고. 네. 그럼 누가 봐도 대테러 임무거든요. 네. 그래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돌아버리신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더 희생을 해봤자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없는구나. 배신감을 느꼈구나. 그렇죠. 조국에 대한 배심을. 네. 아 근데 이게 너무 아다리가 딱 맞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직이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숨긴 이유가 아다리가 딱 맞네 이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철 부대 이제 저는 잘 안 봐요. 원래 이제 안 보는데 너무 화려한 것만 보여주고 네. 실질적으로 뒤에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부상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부상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이 좀 조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려한 것만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30분 꽉 넘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보험 관련해서 또 우리 선배님 명칭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선배님하고 지금 원래는 뭐 있습니까 따로? 그는 뭐 대표님, 실장님 뭐 있습니까? 아니 안종민 행정사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행정사님. 네. 우리 안종민 행정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주 새로운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게 우리 군인들이 우리 부하들을 위해서 제발 근거를 좀 잘 남겨두고 솔직하게 좀 남겨두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결국 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딱 4가지였거든요. 네. 아프면 제발 의무대 가서 기록을 남겨라. 아, 네. 이거 안 남기면 안 된다. 중요합니다, 또. 네. 그리고 제일 지금 그 판결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전세규 있었잖아요. 네네네. 임무수행 카드도 있었잖아요. 네네. 내 주특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교범등 확인하고 발병경위서를 좀 적어줘라. 네. 지휘관들이. 네네네. 그거를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평생 모르면 보상 못 받잖아요. 네. 자기가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지. 그때 부상 당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준비를 아예 모른다. 그러면 주위에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알아봐라. 아, 근데 대부분 내가 다칠 줄 알았겠어요. 몰라. 모르고 있다 다쳤으니까 그때 아차하는 거지. 저도 똑같았어요. 다 그렇지 뭘.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이 교육이 방송을 통해서 네. 이거를 보는 군인분들이 많으니까 네. 예비역도 많으니까 네. 제발 다치면 어디부터 가라? 행정사부터 찾아가라. 행정사부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의무대부터 가라. 잘못 또 영어 그래서 내가 영어. 근데 그것도 몰랐다. 네.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럼 저를 찾아오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해주실 말 더 많겠지만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또 뵙도록 하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